입소문으로 대박난 것 치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써보고 진짜 괜찮은 것들은 입소문으로 대박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이런 제품들은 보통 홍보가 부족하거나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지 않아서 접근 자체를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과소평가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도 이런 게 많습니다. 차는 진짜 괜찮은데 브랜드 이미지나 아니면 경쟁 모델한테 밀려서 과소평가되는 차가 있거든요. 막상 타보면 진짜 괜찮고 심지어 가격까지 넘사벽으로 좋은데 단종을 맞이하는 국산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운 차라고 생각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차는 K9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차 중 하나인데요. 입소문으로 대박난 차 중 하나죠. 이건 판매량 자료랑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매량 자료가 오늘 영상이 모든 내용과 연결되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세대 K9이 나왔던 2013년 판매량을 보면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에쿠스 판매량하고 비교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에쿠스 판매량이 주춤해진과 동시에 2018년에는 EQ900이 투입됐죠. K9이 2세대로 풀체인지 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G90처럼 K9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2020년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G90 판매량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G90이 풀체인지 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 판매량 숫자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보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이야기보다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K9이 잘 팔리게 된 이유부터 볼까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애매한 포지션이 세대 교체가 되면서 완벽해졌고 이게 가성비랑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방금 봤던 판매량이 말해주죠. 1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차 효과를 하나도 못 본 수준입니다. 왜냐면 이때는 진짜 애매한 차였거든요. 디자인은 K7하고 구분하기 힘들었고 이때는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타깃을 잘못 설정한 거죠. 이때 에쿠스만큼 크기가 큰 차였다면 차라리 가격을 제네시스랑 가까운 쪽이 아니라 아예 중간 정도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네시스 가격으로 출시를 했어야 하는데 가격조차 애매한 차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에쿠스의 판매량도 못 가져오고 제네시스의 판매량도 뺏어오지 못한 건데 이때는 오피러스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오피러스는 단독 엠블럼을 사용했잖아요. 제네시스도 엠블럼을 따로 쓰고 에쿠스도 단독 엠블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K9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 당시 기아차 로고를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타원형 기아 로고요. 이 로고를 쓸 때 한창 많이 나왔던 말이 로고 하나가 디자인을 망친다 이런 거였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K9이 전혀 빛을 못 봤습니다. 사실 이때도 차는 괜찮았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경고 시스템, 어라운드 뷰 시스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전자식 기어 레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사양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이 당시에는 최첨단 옵션으로 통했습니다. 최고급 수입차에만 달리던 옵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등장부터 애매하게 나와버려서 아예 수요층들이 관심 밖에 있었던 거죠. 이때는 워낙 판매량이 없으니까 차가 아무리 좋아도 입소문이고 뭐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세대로 풀체인지 되면서 판매량이 오른 거 보셨잖아요.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위치가 명확해졌거든요. 이때부터 차주들이 입소문, 가성비 이런 게 모두 빛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자, 1세대 K9은 에쿠스에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2세대 K9은 오히려 G80에 가까웠습니다. 뒷자리를 위한 슈퍼 드리븐 카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차를 직접 운전하고 싶어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오너 드리븐 카에 가까웠던 거죠. 이때 수요도 많아지면서 K9의 만듦새나 가격에 대한 입소문도 크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K9을 실제로 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산차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 수 있구나, 이 정도로 고급스럽고 정숙한 차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차거든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당시 G90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았습니다. 진짜 유일한 단점이 기아 엠블럼이었는데 김승현 편집장도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직접 타보기 전에는 무시당하기 딱 좋은 차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한번 타보면 다른 차로 갈아타기 어려운 차라고 봅니다. 심지어 가격도 어떤가요? 사실 가격만 보면 G80 경쟁 모델이거든요. 5천만원대에 살 수 있고 이게 부족하다면 6천만원대로도 견적을 맞춰도 호화로운 옵션을 거의 모두 쓸 수 있습니다. G80 가격으로 G80 위급을 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K9을 사야 하는 이유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이대로 K9도 잘 나가는 차가 되나 싶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판매량이 다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됐잖아요. 외관 디자인은 생선 가시처럼 생긴 테일램프만 빼면 진짜 완벽합니다. 오너 드리븐 카에 가까운 차답게 흰색 외관도 너무 잘 어울리고 새로 바뀐 로고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 같습니다. 기아 엠블럼이 촌스러워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차가 아닐까 싶은데 심지어 승차감이나 정숙성도 완벽에 가깝고 여전히 가격까지 착합니다. 그랜저 가격을 생각해보세요. 그랜저 풀옵션 가격이 취득세 포함 6천만원이 넘는데 K9은 중간 옵션 정도로 해도 6천만원대입니다.
안 팔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판매량이 추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G90이 너무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전 세대 G90은 농담이 아니라 돈 낭비였다고 봅니다. 그 가격대에 만듦새도 너무 별로였고 소재가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승차감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된 G90은 승차감뿐만 아니라 소재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어차피 고급차를 살 거면 뭐하러 K9으로 가냐는 인식이 이전보다 강해졌고, 이러니까 K9 판매량은 꺾이면서 G90 판매량은 완전히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K9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뭔가요? 제네시스가 독립하면서 에쿠스가 없어지고 플래그십 세단 역할을 다시 그랜저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랜저 가격을 보면 그랜저 위상을 그 시절 각 그랜저 수준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아는 K9이라는 기함이 있고, 이 소리는 대중 브랜드 라인업만 보면 기아가 현대차보다 범위가 넓은 브랜드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K9이 아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약간 전략이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1세대 K9이 출시될 당시에 기아 쪽에서는 출시 가격을 더 낮추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당장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밀어줄 때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네시스랑 겹치는 걸 방지하려고 현대차가 격렬히 반대했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1000만원이나 올랐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문에 불과한 거라서 이런 관계는 하나도 없다 치고 K9만 보자고요. 일반 대중 모델들하고 다르게 플래그십 모델들한테는 별도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역사죠. 얘네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런 브랜드가 가치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델 자체가 가치가 되거든요. 벤츠보다는 S클래스가 그랬고 현대차보다는 에쿠스가 그랬고 갓그랜저가 그랬단 말이죠. K9도 이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K9한테도 역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K9이 어떤 차의 후속 모델로 나왔다고 했나요? 오피러스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아가 생산한 전륜구동 대형 세단입니다. 이 당시 제네시스랑 같은 사이즈였고 출시 당시 급으로 치면 다이너스티랑 경쟁 모델이었습니다. 오피러스는 어떤 차의 후속으로 나왔나요? 엔터프라이즈죠. 엔터프라이즈가 이때 당시 포텐샤의 상위 모델이었습니다. 현대차로 치면 딱 그랜저의 상위 모델인 다이너스티의 경쟁 모델이었던 거죠. 다이너스티나 아카디아랑 달랐던 점은 체어맨처럼 후륜 구동을 채택한 국산 최고급 대형 세단이었던 겁니다. 기아차가 IMF로 부도를 맞이하면서 그랜저처럼 명성을 이어오진 못했지만 이 당시에 기아차를 대표하던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오피러스보다도 K9을 엔터프라이즈의 후속 모델로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오피러스는 준대형 세단에 가까웠고 엔터프라이즈는 당시 에쿠스나 체어맨하고 동급이었으니까요. 엔터프라이즈 첫 출시가 1992년입니다. 올해로 역사가 31년이나 됐다는 거죠. K9이 처음 출시될 때부터 엔터프라이즈부터 연결되는 역사와 이야기를 만들고 이걸 프리미엄 모델의 가치로 연결시키고 엠블럼도 단독으로 가져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확실하게 위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급의 차들은 이야기와 브랜드 가치가 더 중요한 차였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차만 뚝 나와버린 느낌입니다. K7 정도였다면 이게 괜찮죠. 그런데 한 브랜드를 대표하는 최고급 세단이 아무런 뒷배경 없이 출시됐다는 건 전략상 실패로 보입니다. 판매량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거에 집중해서 출시했으면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급의 차를 찾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가성비보다도 가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내가 이 돈을 주고 살만한 자동차가 맞는지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제네시스가 있어서 플래그십 모델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EV9 같은 차들도 출시하면 안 되죠. 제네시스가 있는데 큰 차를 왜 출시하나요? 크기만 큰 게 아니잖아요. GV90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을 하는 것처럼 EV9은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을 할 겁니다. K9도 스팅어처럼 꾸준하게 단종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단종이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단종이 확정되더라도 EV9이 K9의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봅니다. 스팅어는 이미 단종이 결정됐고 이 역할을 EV6 GT가 할 겁니다. 이 말은 결국 EV9은 K9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EV9도 벌써 겹치는 차가 얼마나 많나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7을 출시할 거고 제네시스도 GV90을 출시할 겁니다. EV9도 플래그십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라서 다른 차원의 전략이 요구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